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와 수학을 융합한 재미있는 수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익분기점이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손익분기점을 잘 예측해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 전략을 세워야 손해를 보지 않을 텐데요. 이런 손익분기점을 찾기 위해서 1차 함수가 활용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제품을 만들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 있겠죠? 그 투자 비용을 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비용은 크게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쳐서 총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고정 비용이 뭐냐? 고정 비용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드는 인건비 또는 임대료와 같은 비용을 고정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임대료는 뭐냐면 공장을 빌린다던가 사무실을 빌린다던가 했을 때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사용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비용은 무엇이냐? 변동비용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들을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재료비, 소모품비 같은 것들을 말을 하는 거죠.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투자 금액 총 비용은 이렇게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쳐서 총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제품을 판매를 하겠죠. 그래서 판매를 해서 얻은 수입을 총 수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최소한 이 제품을 얼마나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어느 정도 선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어느 정도까지 팔아야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생기지 않는 그런 지점이 어느 정도 팔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그 지점을 바로 손익분기점이라고 합니다. 그림 1번을 한번 볼까요? 아래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두 그래프가 있는데요. 1번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그래프는 제품 A를 만들 때마다 발생하는 총 비용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여기 가로축은 수량, 세로축은 금액을 나타내는 거고요. 우리는 편하게 수량을 나타내는 가로축을 X축이라고 하고 금액을 나타내는 세로축을 Y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총 비용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면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합쳐놓은 비용이라고 했죠. 이랬을 때 이 고정 비용은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번 그래프의 Y절편에 해당하는 이 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지 않아도 발생하는 비용, 즉 고정 비용을 의미합니다. Y절편은. 자, 그러면서 이제 물건이 하나씩 생산될 때마다 생산되는 제품의 개수에 따라서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 투자되는 금액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물건을 한 개 만들면 재료비가 얼마 들 것이고 물건을 2개 만들면 재료비가 2배로 들 것이고 변동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할 겁니다. 따라서 총 비용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총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자, 이 빨간색 그래프, 2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볼까요? 2번 그래프는 제품 한 개당 그 제품을 팔았을 때 생기는 수익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총 수익.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품을 하나도 안 팔면 판매 수익도 전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수량이 0개면 그렇죠. 그때 발생하는 금액도 0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총 수입에서는. 마찬가지로 제품의 개수에 따라 얻어지는 수입도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총 수입 또한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빨간색 구간. 이 빨간색 구간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손실이라고 적혀 있는데 왜 빨간색 구간이 손실을 의미하는 걸까?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의 물건의 개수를 5개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5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은 바로 x가 5일 때의 y값이죠. 이거를 편의상 선생님은 a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물건 5개를 팔았을 때 총 수입, 물건 5개를 팔았을 때 수입은 총 수입이 5일 때의 y값, b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y축 금액을 봤을 때 a값이 더 큽니까? b값이 더 큽니까? 그렇죠. a가 더 크네요. 다시 말해서 같은 수량일 때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큰 구간입니다. 이 빨간색 구간은. 빨간색 구간은 비용이 수입보다 더 큰 구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물건을 팔 때의 비용보다 더 많이 든다? 그러면 이런 상황은 손해가 나는 상황일까요?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일까요? 그렇죠. 손해를 보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빨간색은 손실을 나타내는 구간이고, 자, 그러면 파란색 구간은 무엇을 나타내는 구간일까요? 파란색 구간은 이익을 나타내는 구간이라고 했는데, D가 의미하는 값은 뭡니까? D는 어떤 그래프에서 만나는 지점이죠? 총 비용의 그래프에서의 y값이죠? 자, 이 파란색 구간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파란색 구간은 총 수입이 총 비용보다 큰 구간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물건을 팔았을 때의 수입이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보다 더 커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은 이익이 나는 상황인가요? 손해를 보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구간은 이익을 나타내는 구간이에요. 이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까? 총 비용과 총 수입이 만나는 이 지점. 이 지점은 무엇을 나타내는 지점일까요? 이 지점은 손해를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익을 봤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 지점은 손해도 발생하지도 않고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 즉 손익분기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손익분기점이라는 얘기는 총 비용의 그림과 총 수입의 그림의 교점을 손익분기점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과제를 통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까요? 다음은 제품 B를 만드는 데 투자해야 할 총 비용과 판매하여 얻을 총 수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총 비용은 고정 비용 50만 원과 제품 한 개당 생산하는 비용이 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자세히 살펴보면 고정 비용이 50만 원이라는 거는 제품을 만들기 전에 제품의 개수가 0개여도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제품의 개수가 0개일 때 발생하는 금액이고,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만 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것인가? 고정 비용이 50만 원이다 라는 건 제품이 0개여도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y절편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고정 비용 50만 원은 x값이 0일 때의 y값을 나타내는 y 절편을 나타내는 거고,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선의 그림을 그리려면 또 다른 점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점 두 개를 찍어서 두 점을 이어야 직선이 만들어질 테니까요. x값이 50일 때의 총 비용값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볼게요. 제품의 개수가 50개라면 그때 생산 비용은 얼마가 될까요? 제품 한 개당 생산 비용이 만 원이면 제품이 50개일 때, 그렇죠, 생산 비용 50만 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총 비용의 값은, 총 비용은 고정 비용과 생산 비용을 합쳐 놓은 값이니까 고정 비용 50만 원에 제품 50개를 만들 때의 생산 비용 50만 원을 더하면 1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제품이 50개일 때의 총 비용입니다. 자, 그거를 순서상으로 나타내 보면 가로 1번, 총 비용은 제품의 개수가 0일 때 총 비용의 값은 생산 비용은 들지 않고 고정 비용만 발생하니까 0,50. 제품의 개수를 50개 생산할 때는 고정 비용 50과 생산 비용 50만 원을 더한 100. 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됩니다. 50, 100. 두 직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자, 이 빨간색 직선이 바로 총 비용을 나타내는 직선입니다. 자, 빨간색 그래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그래프를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y는 x 한 개당 비용 하나씩 증가합니다. x 한 개당 비용이 만 원씩 증가합니다.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x의 증가량, x축이 제품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x의 증가량 1당 생산비용 만원씩 증가합니다. 즉 직선의 기울기는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y는 x, 그 다음에 y절편은 50,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아니면 기울기를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기울기를 따져보시면 x의 증가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 플러스 50분의 y의 증가량 50에서 100으로 증가했습니다. 50에서 100으로 증가한 y의 증가량도 플러스 50이죠. 즉 x의 증가량 50분의 y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가로 1번의 식은 y는 x 플러스 5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총 수입의 식과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수입액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총 수입은 제품 한 개당 판매 가격이 2만 원입니다. 자, 이때 총 수입이 제품이 0개라면은 수입은 발생을 할까요? 0개일 때에 총 수입은 발생이 합니까? 안 하죠. 그쵸? 총 수입도 0원이 됩니다. 제품을 팔지 않았는데 수입이 발생할 리가 없죠. 다시 말해서 x가 0일 때 y 값은 0이 됩니다. 수입일 때는요. 0,0을 지나고요. 또 지나는 또 다른 점을 하나 찾아볼까요? 앞에서 했던 대로 그러면 제품이 50개일 때 x값이 50개일 때의 총 수입의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수입 가격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이 2만원이면 50개일 때는 그쵸 2만원 곱하기 50해서 100만원의 판매 가격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총 수입의 가격은 100만원이 되겠네요. 순서상으로 나타내보면 x가 50일 때 금액 100만원 50,100을 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점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보면 0,0을 지나고 50,100을 지나네요.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파란색 직선이 총 수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드시 직선에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직선은 총 비용을 나타내는 거고 또 다른 파란색 직선은 총 수입을 나타내는 거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할 수 있겠죠. 자, 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파란색 직선의 기울기는 문제 보시면 제품 한 개당 판매 가격이 2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제품의 개수가 x, 판매 가격이 y라고 했을 때 x의 증가량, 제품이 한 개씩 증가할 때마다 판매 가격 2만원씩 늘어나니까 기울기 2다 라고 바로 해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래프를 보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두 점 0,0과 50,100을 기준으로 x의 증가량 플러스 50분의 y의 증가량 0에서 100으로 y의 증가량을 나타낼 수 있죠. y의 증가량 100 약분하면 또한 기울기가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가 2니까 식으로 표현하면 y는 2x가 되는 것이고 y절편 얼마인가요? x가 0일 때 y가 0인 그렇죠. y절편 0이 되겠죠. y는 2x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총 비용과 총 수입을 식과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2번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 의미를 말해보자. 앞에서 그린 그래프를 가지고 오면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점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손해도 보지 않고 이익도 보지 않는 지점, 즉 다시 말해서 총 수익과 총 비용이 만나는 교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을 나타내는 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인가요? 그렇죠? 50 콤마 100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의미를 한번 말해 볼까요? 제품 50개를 팔 때 50개를 팔면 판매 수익도 100만원이고 그 제품 50개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제품 50개를 만들었을 때 딱 본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제품 50개 이상, 적어도 제품을 50개 이상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3번 100만원의 이익을 얻으려면 모두 몇 개의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 구하시오. 자, 100만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품을 만들었을 때에 드는 총 비용보다 그 제품을 팔아서 얻은 총 수입이 더 커야지만 이익이 발생합니다. 총 비용보다 총 수입이 큰, 그렇죠. 이 부분이 바로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100만원의 이익이 발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익이라는 건 순이익을 말하는 거죠. 순이익은 내가 이 물건을 팔았을 때 생긴 총 수입에서 이 물건을 제작하기 위해 든 총 비용을 뺐을 때 그 차액이 바로 순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이익의 값이 100만원이 되도록 물건 몇 개를 팔아야 되는지 구하여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물건을 A개 팔아야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A개 팔았을 때의 총 수입은 얼마일까요? 자, 앞전에 총 수입의 함수식은 y는 2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총 비용의 함수식은 y는 x 플러스 50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물건의 개수가 a일 때의 총 수입은 그렇죠. a일 때 총 수입은 x자리에 a를 대입한 y값 2a가 될 것이고 물건의 개수가 a일 때의 총 비용의 함수식 x자리에 a를 대입한 a 플러스 50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보시면 총 수입 A개 팔았을 때의 총 수입 2A에서 A개 팔았을 때의 총 비용 A 플러스 50을 뺐을 때 그 가격이, 그 순이익이 100만원이 되도록 하는 A 값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을 풀어보시면 2a의 분배 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0은 100이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a 마이너스 50은 100이 됩니다. 자,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00 더하기 50 a는 150이 되겠습니다. 자, 적어도 몇 개의 물건을 팔아야 순이익 100만원이 되냐면 150개의 물건을 팔아야 100만원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